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10월 14일 토요일 광명 특성급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차는 일간 스포츠배 대상 경주가 특성급에서 펼쳐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일 예선전을 거쳐서 금일 14경주하고 15경주 준결승전 두 경주가 펼쳐지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1차계에서 3차까지 진입한 선수는 무난하게 결승 갈 수 있고, 4차권 진입한 선수 2명 중에서 득점 높은 선수 1명만 특성급 결승전 진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14경주 3차권이 아닌 4차권 다툼이 상당히 좀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강자들이 포진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주가 안정감 있게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2경주에서 점배당, 13경주에서 점배당, 14경주에서는 정종교가 버텨내지 못하다 보니까 류지열하고 성낙승이 들어와서 3배가 배당이 형성된 모습을 보여줬었고, 특성급 경주, 특성급 15경주, 참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쌍승 1.0배, 복승 1.0배가 나왔습니다. 복승 1.0배가 나오는 거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정종진하고 황인혁의 동반 입상이 쌍승 1.0배로 마무리가 됐다는 거, 그만큼 예전보다는 베팅 금액이 많이 좀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정종진하고 황인혁의 배당이 1.0배까지 떨어질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1.0배다가 배팅을 해서 조마조마하게 기다렸었던 많은 경륜 팬들, 상당히 좀 아쉬움이 컸을 것 같습니다. 쌍승칙 1.0배, 과연 대상경주 예선전에서 나올 수 있는 배당인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 1.0배로 마무리가 되면서 상당히 좀 아쉬움이 컸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일은 12경주하고 13경주 준결승 진출에 실패한 선수들이 접전 펼쳐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상당히 좀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 12경주, 13경주 배당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파업과 비파업의 맞대결로 공략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준결승전 1차전 14경주는 아무래도 양승원과 정혜민의 전략적인 타협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3차권에서는 황인혁이 들이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 4차권 다툼이 상당히 좀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5경주는 14경주에 비해서 상당히 좀 수월하게 짜여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종진이 동갑내기 친구 류지열과 호흡 맞춰 나갈지, 김포팀 선배 정재원과 호흡을 맞춰 나갈지가 관심자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4차권 다툼에서 상당히 좀 황승호, 안창진이 접전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100점대 선수들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황승호가 4차권 진입하게 된다면 결승까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정을 할 때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인터벌 훈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드리면, 박병하, 정종진, 김민균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병하, 정종진, 후보 선수인 김민균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인터벌 내용 살펴보면 김관희, 황인혁, 김범수, 양승원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세종팀 선수들이 주축이 됐었는데요. 김관희가 반바퀴 지점까지 빠르게 주도 시속을 줄였었고, 이후 대열은 자연스럽게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황인혁하고 양승원은 이렇다 할 승부 의욕 없이 마크로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로 정혜민, 조용환, 곽현명, 김조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정혜민이 컨디션 점검차 가볍게 인터벌 훈련을 주도해 나갔었고, 훈미권 소들은 마크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로 최종근, 최래선, 황미연, 파업 선수들이 협공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최종근이 오랜만에 선행 훈련을 통해서 컨디션 점검했었는데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훈련을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번째로 박병하, 성낙송, 이승철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낙차 출전했었던 박병하, 공백기가 길었었던 박병하가 선행 승부를 통해서 컨디션을 점검했었는데 전반적인 시속감은 나름 괜찮았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김용규, 김형환, 문희덕, 정종진, 윤현구, 김민균, 정종교, 엄정일, 정재원 선수가 함께 인터벌 훈련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항상 김포팀 뭉쳐서 긴거리 인터벌 훈련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자신을 벌리고 출발했었던 정종진이 3코너 저치기로 대를 넘어서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했었고, 후미권에서는 김민균이 취입승부로 2차권까지 진입한
튼튼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섯 번째로 류재열, 안창진, 김민준, 황승호 선수가 인터벌 훈련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류재열이 3코너 지점에서 시속을 잡았고 외선으로 차를 뺐었던 안창진은 앞서서 시속을 줄이자 대열을 넘어서지 않고 그대로 훈련을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박병화, 정종진, 김민균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특성급 12경주부터 한 경주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성급 12경주입니다. 이번 패서 파업과 비파업의 맞대결이죠. 최래선, 박병화, 이승철은 파업이고 정정계를 중심으로 엄정일, 김주호, 윤영구는 비파업 선수들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상당히 복잡합니다. 박병화하고 이승철은 또 창원 상남팀, 정종교, 엄정일, 윤형구는 김포팀에다가 김주호는 또 수도권 연합 펼쳐나갈 수 있는 선수들이란 점. 일단 정종교 전일 류재열과 동반 입상 기대해봤습니다. 1.9배 배당판이 형성이 됐었는데 류재열이 정종기를 챙겨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 났었죠. 정종기를 화려하게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다 보니까 정종기가 버텨내지 못하면서 결승 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점 때문에 정종교 득점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죠. 승부발에 나갈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만치가 않습니다. 박병화 있고 최래선이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정종교가 요즘 마크 취입은 잘 가는데 자력 능력은 상당히 좀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정종교가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엄정일과 협공 펼쳐 나가고 앞선에서 땡겨줄 만한 선수들이 없어요. 박병화 전혀 저치기 다가 밀려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초반 자리 선정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최래선이 화려하게 나가고 이승철이 막혀 나가게 된다면 정종교가 경주를 펼쳐 나가기는 쉽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박병화도 지종을 할 때만큼은 컨디션은 괜찮았어요. 타점 잡고 힘을 쓰게 된다면 정종교가 쉽게 넘어서지 못하죠. 최래선이 박병화 화려하게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이번 패서 파업 선수 완승도 정종규가 넘어서지 못하면서 고전할 가능성도 다분한 편성인 것 같습니다. 이승철까지 있기 때문에 정종규와 빼앗지 않는 이상은 힘든 겨줘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박병화의 선행 활약에 나가시는 최래선의 선정 가능성 쪽에 이번 패서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정종교가 외선에서 나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3번하고 5번의 동반 입장 쪽을 3번하고 5번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병화도 지적을 할 때 컨디션이 좋았어요. 최래선이 화려하게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직전에 월요 경주 때도 이영구의 선행 박병화가 철저하게 짧게 가져가면서 정혜민 견제 나가려고 했었습니다만 정혜민의 몸 상태가 좋았었죠. 직선에서 잡히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최래선 연타 출전이라는 점에서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또 상당히 좀 몸 상태가 전반적으로 나쁜 상황이었었습니다만 1호 경주 때 확실하게 자신감을 얻었었기 때문에 박병호 활약에 나가게 된다면 정정규의 견제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3번과 5번 동반 입상 쪽이 아무래도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4번이 때려준다면 3번과 4번의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한 변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정종교도 김주의 선행 활약에 나가고 정종교, 엄종일 순으로 경주가 흘러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정종교가 직선 취입발 통해서 엄정일과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최래선과 박병화가 협공을 펼쳤는데 정종교가 이들 상대로 넘어서게 된다면 김포팀입니다. 5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 5번하고 7번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한 기대해 볼 수 있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5번과 7번 동반 입상 김주호가 버텨내게 된다면요 5번과 2번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공략은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5,7하고 5위입니다. 5,7하고 5위 경주권 정도는 5,7하고 5위 경주권 정도는 좀 맞대결 시 공략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종교가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정종교 중심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최래선하고 박병화가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정종교 할 줄 아는 게 없다는 점 최근 들어서 선행에 대한 자신감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배성 정종교가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의외로 5번과 7번이 배당이 괜찮고 5번, 2번은 좀 공격적인 승부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기본적인 전략은 파업수들이 협공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박병화보다는 3번과 5번의 동반 입상 쪽이 좀 더 유리한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위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이들 안에서 쉽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완벽하게 이승철이 쫓아가거나 5번하고 7번이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삼복승에서는 배당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복승 3번, 4번 협공하고 5번, 7번 협공을 좀 충분히 생각해서 현장 속보를 통해서 알려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박병화 때문에 최래선이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면 특성급 13경주입니다. 이번 편에서 김민준 최근 들어서 뭔가 좀 많이 좀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일도 쫓아가다가 결국 병주 타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차조차 빼지 못했었던 김민준 뭔가 좀 요즘 들어서 뭔가 좀 쫓기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었죠. 작년 그랑프리 때는 컨디션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그 기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는 김민준 전일도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다는 점. 하지만 금일은 객관적 기록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김형환과 곽현명하고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김민준 유리한 견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곽현명이 힘을 쓰고 김민준, 김형환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곽현명이 때려주고 김민준이 3번 김형환 달고 젖히기 나선다면 충분히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문제는 최종근입니다.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요. 김우현이 접고 시작하고 최종근 여기에 홍인철, 황면수로 자리 잡게 된다면 이번 편에서 5번 믿다가 김민준 또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 충분히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김민준이 김영원과 협공보다는 협공은 펼쳐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최종근을 더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4번하고 6번의 동반 입장 쪽에 4번하고 6번 동반 입장 이런 편성에서는 최종근 상당히 강합니다. 지종원래 때도 과감하게 한 바퀴 선행 때렸었던 최정근이요. 4번과 6번 쪽 우선하시되 복수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 같겠고 김영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김민준만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김민준이 타점 잡고 힘을 쓰거나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게 된다면 4번과 3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2 노조 위원장을 해서 그런지 말아도 전반적으로 좀 요즘 들어서 훈련량이 떨어졌는지 다소 좀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김형환 마크는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파업과 비파업의 맞대결이라고 한다면 4번, 3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4번과 6번의 전략적 연합이 좀 더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 같겠고 배당 노려봐야죠. 김민준이 요즘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5번 믿다가 3번까지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홍희철도 타점 잡고 때리면 시속감이 괜찮아요. 김우현이 몰고 최종근이 몰고 가고 황무현이 뒤에 달라붙게 된다면 이번 편에서 파업 라인 완성도 충분히 공략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6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6번하고 2번 정도는 좀 공격적인 승부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민준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고 김명환과 협공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강축 경주는 아닌 것 같아요. 최종구도 전일은 다소 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이런 편성에서는 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파업 라인이죠. 6이라고 6이라고 6입니다. 6이라고 6이는 노림수로 가전은 가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4번과 6번 쪽이 좀 더 유리하다 말씀드리면서 4-3 차선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김민준하고 김영환은 묶어서 공략해 나가야 되고 최종근이 가면 홍인철, 황면을 묶어야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복승 배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공격적인 승부 충분히 3복승에서 노려볼 수 있는 현장 속보를 통해서 3복승 점검하고 체크해 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 특성급 14경주 준결승전 1차전입니다. 준결승전 2차전이 15경주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빡빡한 편성이 짜여졌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성락송하고 최석윤이 연합은 펼쳐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양승원과 정혜민이 협권 펼쳐나가고 황인혁이 있죠. 조용한 문희덕이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 성낙송 컨디션은 상당히 좋아요. 전일도 직선 취입발 살려나가면서 2차권 준결까지는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만 쉽지만 않은 상황이죠. 3명은 1착, 2착, 3착 3명은 결승 갑니다. 4차권 1명만 결승 가는데 14경주하고 15경주 득점 높은 4차권 1명 선수만 결승 간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100점대 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성낙송 쉽지만 않은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양승원하고 정혜민의 경합이죠. 누가 머리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12기, 22기 동기생 정혜민이 성락 임채빈이라든지 정종진이 있을 때는 양승원보다는 상당히 유리합니다. 하지만 정종진, 정임채빈 빠진 두 선수의 맞대결에서는 양승원이 좀 더 낫죠. 득점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현 SS반에서 떨어진 정혜민, 경합 아무래도 3번과 7번의 동반 입상이 유리한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 7번 동반 입상 쪽에 3번과 7번 동반 입상 쪽에 유리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뭐 3번이 못다거나 7번이 직선에서 차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과 7번 동반 입상 쪽이 유리하다는 점, 복수 중심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두 선수가 맞대결 펼쳐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양승원은 황인혁과 협공을 펼쳐나가고 정혜민은 조용현과 연합을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맞대결 양상으로 경주가 흘러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서로 타협점을 찾아나가면서 결승 가기 위한 작전 펼쳐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성락송이 후미권에서 몸싸움을 펼쳐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4착하면 결승 못 가고 3착 안에만 들면 결승 갈 수 있기 때문에 뭔가 몸싸움을 시도하게 된다면 3번하고 7번이 좀 갈라질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3위가 가능하고 7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으로도 동설팀의 협공이 한 동반 입상도 지역 간 대결로도 노련을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싸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3번하고 7번 동반 입상 쪽이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복수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릴 것 같겠고, 황인혁이 버텨내겠냐 조용한이 쫓아가느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황인혁이 힘을 쓰게 된다면 버텨내지 못할 가능성도 다분하기 때문에 다소 좀 삼복승에선 신중한 묘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두 선수 중심으로 2번하고 5번 삼복승 양분해서 공략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때릴 수 있는 황인혁이 좀 더 나은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면 특성급 15경주 준결승전 2차전입니다. 앞선 14경주에 비해서 상당히 좀 수월하게 경주가 짜여졌습니다. 뭐 정종진이 강측입니다. 이번 회차 일건 스포츠배 대상경주 영순이죠. 정종진을 중심으로 후착 찾는 경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동갑내기 친구 류지열이 있죠. 팀 선배 정재현이 있습니다. 김포에서 훈련했다가 독자 훈련하고 있는 황승호가 접전 펼쳐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정종진이 정재현을 책임주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류지열이 점수가 원체 높아졌죠. 뭐 자력 승부도 가능한 류지열이기 때문에 정종진 입장에서는 직전 회차 결승전처럼 류지열을 확실하게 챙겨주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몸 상태가 올라왔어요. 뭐 3착만 진입하면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을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정재원도 쫓아 나서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이 때리고 아무래도 6번이 몰고 가고 1번, 5번, 7번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젖히고 1번이 추입해 나가는 1번과 6번 동반 입상 쪽이 유리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1번하고 5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싸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타협점만 찾아 나간다면 이들 안에서 쉽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일 특성급 15경주 정종진하고 황인혁이 동반 입상했는데 쌍승이 1.0배가 나왔습니다. 복승이 1.0배가 나왔어요. 복승이 1.0배는 뭐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데, 쌍승이 1.0배가 나왔었다는 점, 1.0배 배당판 또 1.0배가 깨졌었더라면 상당히 좀 고객들 아무래도 좀 정신적으로 좀 큰 공허감도 좀 많이 느꼈을 것 같습니다. 1.0배가 형성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뭐 금일은 1.0배까지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류지열이 힘을 쓰고 정전이 몰가서 추입해 나가는 1번과 6번 쪽 경제 중심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정재현이 쫓아가게 된다면 1번과 5번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1번 아무래도 이들 중심으로 하는 1번, 6번, 5번이 아무래도 유리한 상황의 견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안창진하고 류지열이 새 수성팀 선수들이죠. 협공 펼쳐 나가려고 하게 된다면 정종진이 류지열을 지켜주지 않고 좀 직선에서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황승호가 쫓아가면서 삼복승에서는 과거 김포팀 협공에 한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류지엘도 그렇게 경주를 만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정종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1, 6하고 1호 두 차권 중에서는 1번과 6번의 동반 입상 쪽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편성도 이변 가능성은 크지 않은 만큼 저배당 공략 기대해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처럼 뭐 1.0배까지는 배당판이 떨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 끝까지 배당판은 주시하고 접근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특성급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항체 구입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